사업을 계속하고 하는데 그게 보통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다뤄져요? 아이들이 접하기 쉬운 내용들은 채식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에너지를 아끼는 활동들, 분리수거 이런 부분에 실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들이 많죠. 어떠셨어요? 그 애기들이 관심 있어 하던가요? 잘 따라오고 성인보다 나아요. 늘 그렇듯이. 또 다음 질문은 제가 기후행동, 대학생 기후행동으로 또 다른 인터뷰도 또 했었었는데 회원 중에 한 분을 근데 그분이 대학생으로서 뭔가 직접 할 수 있는 기후행동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대요. 대학생 기후행동을 보고서 알았대요. 대학생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 전에는 뭔가 좀 산업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규제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아니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기후 행동을 보고서 청년이라는 미래 세대가 직접 기후 행동을 한다는 게 좀 의의를 가지고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더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동들이 직접 기후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대학생, 청년, 아동이 미래 세대라고 불리지만 미래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의 현 세대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이지 그들만 따로 떼어놓고 기성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대에 있는 문제를 직접 같이 당사자로서 해결하고 거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들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실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말 산업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변화해야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그 해결의 정치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정말 당사자, 기후위기에 있는 당사자, 청소년, 아동,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저는 그 정치적 변화를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개인적인 삶에서 나오는 실천들의 그 원동력을 삼아서 정말 그런 정치적 변화 또 집단적인 변화까지도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이미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했던 존재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민주화 세대 이후에 지금의 대학생들은 되게 어린 존재로만 보잖아요. 낮은 존재로만 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목소리 내야 한다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번에 최근에 원주 MBC에서 또 촬영을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제가 다 봤는데 인터뷰랑 그 영상을 모두 다 봤는데 어쩌다가 기후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질문에 초등학생들이 기후 시위를 하는 거를 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돼서 그러니까 기후행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으로 청소년 기후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소년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인권과 기후위기에 대한 그 관련한 의견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사실 앞에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아동 청소년들, 사실 청년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세대들에게 기후변화는 이미 직면한 위기이고 앞으로 그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더 가혹하게 직면하게 될 위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존재들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꼴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헌법소원에서도 이런 걸 결정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우리 지금 태어나거나 좀 태어날 수도 있는, 이제 아이도 안 낳겠다고 하거든요. 기후위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떳떳할 수 있을까? 지금의 사람들이. 그런 걸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동 인권과 기후위기는 너무나도 맞닿아 있다. 거의 핵심적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도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기후 소속을 주도한 주도했죠. 것도 네, 그들이고. 그래서 근데 아동이라는 범위가 19세 미만까지잖아요. 그래서 좀 풀이 너무 넓은데 아동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후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아동이라고 해서 못할 기후행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하는 거라면 아동들도 할 수 있고, 물론 정말 뭐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라면. 근데 기후행동 중에 위험한 기후행동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동들이 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아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맞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가 서포터즈 발대식을 좀 했을 때 근데 저희가 이야기 드린 게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어린이다. 근데 가장 책임이 없는 것도 어린이다. 이런 교육을 저희가 좀 들었었거든요. 기후 위험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위험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2023년에 태어난, 정말 갓 태어난 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친구들은 탄소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사회는 계속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오히려 혜택은 누리지 말고 오히려 피해는 더욱 가속화되고 가혹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위험을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오히려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들이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 대학생 기후행동 강원지부 지역 대표님 모시고 김하정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동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제 전공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6월에 어떤 게? 저희 강원 유니브 기후정의 페스타가 강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우리 모두의 평범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학교를 쉬고 함께 이 기후위기와 이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도 하고 같이 서로의 활동도 공유하고 퍼레이드도 하는 그런 재미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강원대학교로 놀러오세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럼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도 있을 겁니다. 이걸 노리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기후정의 페스타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는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